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은퇴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요즘 점심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점심값을 아무리 아끼더라도 연금보험을 가입하거나 유지한다면, 해지하지 않는다면 말짱 도루묵이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과 일본 점심값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일본의 점심값이 우리보다 훨씬 더 쌉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SBI 신세이 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3년도 기준으로 직장인들의 평균 점심 비용은 5,000원에서 6,000원에 해당하는 624엔에서 696엔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싸죠. 원래는요, 1900년대랑 2000년 초반까지는요, 한국보다 일본이 물가가 2배에서 2.5배 정도 더 비쌌거든요. 당연히 점심값도 훨씬 더 비쌌죠. 그러나 역전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 렌덱스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요, 22.6%의 응답자가 500엔, 동전입니다. 동전 하나 가지고 500엔 미만으로 점심을 먹는 사람도 있고요. 26.1%는 도시락을 싸온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한국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카드에서요, 분석한 정보에 따르면 평균 점심때 먹는 그 가격이 12,00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023년도 1월부터 5월까지의 신용카드 분석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는 또 여의도에서는 평균 12,800원 정도 쓴 것이고 광화문은 12,400원, 강남은 1,800원 정도를 점심 한 끼로 사용한 것이라고 통계치를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보니까요. 2024년도 3분기 평균 결제액, 점심값 평균 결제, 이것은 점심시간 11시에서 오후 2시까지의 결제한 금액의 평균값이라고 하는데 꼭 점심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소 변동은 있겠지만요. 실제 평균 결제액이 37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젊어서 직장 다니면서요, 설렁탕을 가끔 먹었거든요. 이남장의 설렁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식당을 홍보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남장의 설렁탕이요, 강북에 있다가 지금 서초로 간 것 같은데요, 15,000원 정도 한답니다. 한 그릇에. 그 다음에 특이라고 해서 고기를 좀 더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2만 원입니다. 이남장 가시면요, 여러분도 한번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김치 하나만 줍니다. 반찬으로.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설렁탕에다가 소면 넣어서 주는 것이 다거든요. 저는 그때 6,000원에 먹었습니다. 점심시간에 6,000원에 먹고요. 그 다음에 특이라고 해봤자 8,000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거 엄청나게 떴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제는 15,000원, 2만 원 아니면은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점심값 부담을 피하고자 구내식당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기도 하죠. 구내식당 이용률이 30%로 폭등했다고 합니다. 3명 중 1명은 구내식당을 이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도시락을 싸오는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도시락을 싸온다면 부자가 될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 뭐 아주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요. 저희 그 1990년도에 입사한 사람들 보면요. 그때 고졸로 입사한 여사원들도 있거든요. 도시락을 대부분 싸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통 한 10년 정도 직장 다니다가 그 결혼을 하는데 그 당시에 1억 원을 모으지 못하면은 바보라고 했습니다. 짠순이가 아니란 소리죠. 점심값 아끼고 그러면은 정말로 큰 목돈 1억 원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과거로 회귀해서 도시락을 싸우는 비율이 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요. 5,000원 내지 6,000원, 뭐 6,500원, 뭐 7,000원까지 갈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만 원보다는 훨씬 싸고 15,000원보다는 훨씬 싸겠죠. 도시락도 사실은 뭐 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0원 내외 정도 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과 비용과 여러 가지 노력 등을 감안했을 때는 구내식당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은 듭니다. 어쨌든 간에 비슷한 돈은 지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가 구내식당이나 도시락을 싸갖고 온다면 점심값 각각 5,000원 정도 내외씩 절약할 수가 있으니까 1만 원을 절약할 수가 있겠죠. 한 달 20일 동안 점심을 도시락으로 싸갖고 한다면 20만 원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과연 가계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240만 원 아닙니까? 30년이면 무려 7,200만 원을 절약할 수가 있는데 이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7,200을 투자를 한다. 물론 이제 일시금이지만요. 매달 20만 원씩 투자한다고 가정해 본다면은 당연히 몇억 원을 더 추가로 더 자산을 모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시락 싸가지고 오면서 도시락을 열심히 먹고 나서 식후로 브랜드 커피를 마신다. 5천 원, 6천 원짜리를 마신다. 이러면 말짱도루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도시락 싸오고 나서 그 브랜드 커피 마시지 마시고 직장 내에 믹스 커피나 아니면 뭡니까? 그냥 그 커피를 그냥 마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뭐 몇백 원도 안 되고 공짜니까 훨씬 더 그 돈을 더 세이브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돈을 세이브하면서 쓸데없는 지출을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말짱도루묵이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비싸게 돈을 들여서 커피를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포함하였고요. 곁들여서 뭐 담배를 끊는다든가 술을 끊는다든가 술을 적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점심값 아껴서 근데 술값을 내면 곤란하겠죠. 또한 점심값 아껴서 어떻습니까? 한 달 아껴서 모은 돈 20만 원을 기분 좋게 친구한테 한턱 씁니다. 술값으로. 뭐 횟집에 가서 20만 원이면요. 얼마 먹지도 못하고 20만 원 쓰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짱도루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하려면요.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아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략적으로 아끼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큰 것을 더 아껴야 됩니다. 조그만 것도 아껴야 되지만요. 큰 것을 아끼면요. 어떻습니까? 조그만 것을 100번 아끼는 것보다 큰 거 한 번 아끼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좁쌀이 100번 굴러봤자 호박이 한 번 굴르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정말로 크게 나가는 것부터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운 겨울을 사는데요. 만약에 문에 구멍이 뚫렸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그만 구멍부터 막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큰 구멍부터 막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큰 구멍부터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거나요, 아니면 한턱 쏜다.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신 건강하고 네트워크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인적 네트워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점심값을 절약하더라도 이것을 전략하지 않는다면 말짱도루묵이 아니라 평생 고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0세 맞벌이 부부가 이렇게 재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 관리를 하고 있죠. 적금 70만 원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보험 각각 합쳐서 100만 원 내고 있고요. 종신보험 둘이서 1억 원씩 보장받는데 60만 원 내고요. 암보험 등 각종 보장보험이 있습니다. 치아보험부터 시작해서 치매보험 이런 것들 성인병 건강관리 관련된 건강지원 관련된 보장보험 진단자금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 합쳐서 4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요 굉장히 알차게 재무설계를 하고 자산관리 성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평상시에 가족을 위한 보장하고 부부를 위한 은퇴 보장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목돈 마련에도 적금을 넣고 있으니까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자산 배치를 한다면요. 마음만 부자인 부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가족 보장하고 노후 보장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것은 진짜 완벽하지 않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가입하게 된다면 가족 보장하고 노후 보장 모두를 다 실패하게 되고요. 목돈 마련도 못하게 되겠죠. 당연히 은퇴 준비 못하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산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맛보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연 얼마를 손해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신보험 가입해서 유가족 보장이라고 해서요. 평생 꽝이 없는 종신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꽝이 없다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1억 원 보장을 받는데요. 지금 사망하면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겠죠. 그러면 뭐 장례비 치르고 제가 볼 때는 2, 3년의 생활비도 쓰기 힘들 정도의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65세 때 사망한다면 1억 원의 현재 가치는요. 물가 상승률 3.6% 가정시에 2,9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갖고는 유가족 생활보장이 아니고요. 장례비 수준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비싼 돈을 치르면서 가장 완벽하게 유가족 생활 보장은 실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혹시라도 요새는 뭐 100세까지 사니까 100세 때 사망한다면 1억 원의 현재 가치는요, 841만 원입니다. 정말로 형편없는 똥값에 불과하죠. 자, 노후 보장을 위해서 연금보험을 가입했습니다. 과연 노후 보장 제대로 됐을까요? 65세 시점에 매월 261만 원의 연금을 평생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8% 달리 확정연금 20년 납입대 가정입니다. 자, 확실하게 이 돈 줍니다. 261만 원. 그런데 더 이상은 안 주죠. 65세 때 261만 원, 200살을 살아도 261만 원이죠. 65세 때 261만 원의 현재 가치는 물가 상승률로 할인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요, 75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라면요, 겨울철 아파트 관리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난방비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가스비 플러스 전기비까지 포함되니까 그렇습니다. 참고로 난방비가요, 에어컨비, 냉방비보다 한 2배 가까이 더 듭니다.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훨씬 더 그 아파트 관리비가 비싼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75만 원 가지고는요, 정말로 관리비 내기 벅찹니다. 급급하게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00세 되는 시점에도 이 연금을 받겠죠. 놀랍게도 21만 원이다. 이 정도라면 부부가 10만 원씩 경조사에 참여하고 만 원은 어떻습니까? 차비로 쓴다면은 점심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2번 점심 해결할 수는 있겠죠. 나머지는 손가락 빨아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연금보험 가입한다면 완벽하게 이것도 노후생활 보장은 물 건너갔다. 완벽하게 실패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평생도록 헛부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보험하고 연금보험 20년 납으로 매월 160만 원을 냈는데도 불구하고요. 평생 3억 8,400만 원을 내고도 보장 및 노후 준비는 완벽하게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이 상태로 된다면 무조건 실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적금에 70만 원이고요. 각종 보장보험 40만 원, 20년 동안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평생 2억 6,400만 원 내고요. 효과는 최악입니다. 적금이자 세금 내고 나면 현재 가치 얼마 안 되고요. 각종 보장보험 보험료는 비싸고 확률은 미미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보장되는 보험금조차도 작습니다. 차라리 현금으로 완벽하게 현금으로 보장 자산을 만들고 투자 자산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자, 그러니까 제가 솔루션을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신보험을 당연히 해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기보험 가입하세요. 65세 만기 20년 나 부부가 각각 1억 원씩 보장받는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남자는 2만 천 원, 여자는 12,000원만 내면 됩니다. 3만 3천 원이죠. 자, 그렇다면 60만 원 낸 것 대비해서 거의 20배, 17배에서 20배 정도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 종신보험 가입 대신 이 정기보험을 가입한다면 56만 7천 원을 어떻습니까? 매월 투자할 수 있습니다. 20년간이라면 1억 4천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엄청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장도요, 1억 원 갖고는 좀 불비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만약에 3억 원씩이라고 한다면 3억 원씩 가입하더라도 1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현재보다 10만 원만 내고도 3배의 그 가족 보장이 되고요. 특히 가족 보장을 좀 더 심도 있게 하실 분들은요, 10억 원씩 보장받는다면 그래봤자 33만 원이거든요.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부부가 20억 원 보장받고요. 그리고 33만 원만 내고서 나머지 투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솔루션은 이겁니다. 보장보험이나 적금 등은 무조건 다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매월 110만 원의 가용할 투자 그 가처분 소득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20년 동안 투자한다면 원금만 2억 6,400이거든요. 이것으로써 은퇴 자산이나 각종 그 라이프 사이클에 필요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목돈 축적을 위해서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 아주 효과적으로 그 자산 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연금보험은 당연히 해지해야 되겠습니다. 매월 100만 원 투자가 가능한데요. 20년간 2억 4천만 원 투자를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은퇴 자산 등 축적을 위한 투자를 지속한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현재 30세의 맞벌이 부부가 이러한 자산을요, 재배치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총 가용 자원은 6억 4,098만 원을 평생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점심값을 아껴야 성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점심값만 아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죠. 그러면 절대로 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어떻습니까? 그 점심값만 아끼겠습니까? 아니면 이것부터 아끼겠습니까? 그리고 65세 시점에 과연 누가 웃을까요? 그 다음에 100세 시점에 누가 더 확실하게 편안한 생활을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요, 어리석지 않고 현명하다면 금방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상품들 모조리 해제하고요. 평가 분석 잘 받아갖고요. 효율적인 투자 관리하고요. 집중할 수 있는 곳에 보다 집중을 해서 유가족 생활보장 및 은퇴 준비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자산 관리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정말로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정하게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